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증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어떠한 소식이 또 있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깔끔하고 담백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장중 조정. 일단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엄청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슬금슬금 올라가 전략 후강으로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저길이 쓴 이러한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하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처음에는 조금 비관적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증시 분위기가 꽤나 괜찮다는 거겠죠. 조금만 하락해도 밑에서 받치는 그러한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추가적 상승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한 테슬라는 시간에서 5%나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 목표는 180만 대 달하는 차량은 생산 혹은 인도를 하고 사이버 트럭을 양산한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매출은 243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19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비 37.2% 상승을 했지만, 그런데 주당 순이익은 2.52달러에서 1.19로 크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간 내에서 테슬라가 5%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마진율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연속적인 가격 인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아니라 회슬라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분기 총 자동차 마진율은 25.9%로 시장 예상치 28.4%를 크게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간 성장 목표인 50%를 달성하고자 생산량을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며, 또한 180만 대라는 모호한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길이 숫자를 말하면은 뭐 명확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180만 대가 생산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인도를 하겠다는 건지 그 두 개의 차이가 조금 크겠죠.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차만 그냥 찍어내면은 충분히 이런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그냥 180만 대라는 숫자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 시간에서 올랐고, 오늘 이것 때문에 LG엔솔 등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기업 하나 보도록 할까요? LN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저평가.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NF 오늘 5%나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은 테슬라 가격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를 내리며, 또한 1분기부터 신규 공장 가동으로 출하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서 목표가 33만 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2차 전지 상태가 안 좋은 건 팩트입니다.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우하향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LNF의 수익성도 나빠질 거다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다만 출하량 증가가 이를 상쇄한다, 매출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LNF는 테슬라 매출이 80%고 지금 테슬라가 가격 하락을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자체의 실적 마진율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시장 점유율을 또 증가시킬 수 있고 판매량은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는 누가 볼까? 바로 2차전지겠죠. 그 수혜를 LNF가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목표가가 33만 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조금 급락하고 있는 챗GPT AI 관련주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하루 사용자 1000만 명 돌파. 어떠한 서비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이례적인 흥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챗GPT는 단 40일 만에 하루 사용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그 누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자연히 찾아갔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직접 이 챗 GPT랑 이야기를 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물어봤는데 충분히 답변을 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전문의 정도는 아니어도 야, 이 정도면은 수련이나 전공의 정도는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매우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나온 챗 GPT는 3.5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 나온다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온다 이런 말이 조금 많은데, 어쨌든 이 녀석이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3.5 지금 거랑 이제 나오는 거는 어른과 아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게임 체인저 될 수 있겠죠. 과연 그때까지 AI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 이거 팔아야 되나 이제 끝났나 싱숭생숭하실 것 같은데, 그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알면은 그냥 점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실제로 성장할 기업이 누구신지, 그리고 AI가 이제 바람이 크게 불어오면은 어떠한 기업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건지 그런 것들에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IPO 기대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 그리고 기름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일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일 상장하는 기업도 있죠. 미래반도체. 요 녀석도 최근 들어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팔지 고민을 해보시고 내일 꼭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요즘 들어 챗 GPT 인기에 여러 큰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에도 여기에 마침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때 몇몇 기업들은 난리가 날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당장 오는 기업들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보안 서비스 업체인 시큐레터. 마침 어제 뭐 중국 해커가 어쨌니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AI 데이터 구축 서비스를 영위하는 크라우드웍스, 디지털 금융 서비스 업체인 CQ센, 이러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꼼꼼하게 공부해서 어떤 기업이 따상갈 제목일지 파악한 후 청약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제외하고도 요즘 들어 공모주 흐름이 좋은데 공모주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공모주 이야기하면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아시스죠. 오아시스가 이제 진짜로 온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는 희망가격 범위를 35,000원에서 39,500원으로 제시를 했으며 예상 시총은 9,600억에서 1조 2천억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1조 내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기관 평가는 어떨까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기관 평가가 나오고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다만 요즘에는 중소형 공모주만 잘 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형 공모주가 잘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오아시스가 그 풍량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앞으로 올 여러 대여급 1조 이상의 기업들이 오아시스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또 경기 침체 걱정인데 오아시스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일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배팅이 맞았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의 전망에 의하면은 26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성장률이 시스템 반도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감산하면서 우리는 조금 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삼성전자는 치킨게임 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반도체가 겨울이다, 이거 더 끔찍한 미래 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지만, 그런데 삼성전자는 배짱 있게 무감산 전략을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옴디아의 전망에 의하면은 결국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면은 감산을 하지 않은 삼성전자는 그 시장을 빠르게 또 잠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배팅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그 안에서도 낸드 플래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9%가 넘는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낸드 플래시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5G, AI, 고성능 컴퓨터, 이러한 첨단 산업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모두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반도체 기업의 흐름이 괜찮죠. AI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반도체를 봐도 그렇고 꼭 반도체를 미리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기업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의 수혜를 보일지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AI랑 관련된 그쪽 반도체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17만 가구 30만원 지원 받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폭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특히 뉴스가 많더라고요. 저 기릿은 방 하나만 이제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도 다들 아시겠지만 24시간 돌린 이유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집에서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지난달에 저는 8만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엄청나게 싸게 나온 겁니다. 주변에 보면은
10만원이 그냥 기본인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이 모두에게 부담이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큰 타격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인가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확대했고,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다 잘 살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런 삶은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게임주의 온기가 돌아요. 요즘 들어서 중국이 한국 게임에게 판호 발급을 제기하면서 게임주가 따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날씨와는 조금 반대네요. 실제로 NC소프트는 최근 한 달간 8% 상승, 뭐 이 정도면 뭐 다 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넷마블은 16% 상승, 데브 시스터즈는 3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공부했던 네오비즈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블루 아카이브 일본 출시 후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엔 뭐가 오르는데 이거겠죠. 바로 판호 발급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넷마블을 1티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데브 시스터즈, 위메이드, 이러한 기업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면은 넷마블, 데브 시스터즈, 위메이드, 앞글자를 따면은 넷대 위겠죠. 이 세 가지 기업의 판호 발급 기대감이 나올 게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51, 중국이 일어나면은 원유 수요가 높아져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죠. 참고로 오늘 항생도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리오프닝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가도 바닥을 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와중에 현대차 증권은 S51 목표가 13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가를 제시한 이유가 뭔가? 바로 배당 매력인데요. 대략 현 주가 기준 5에서 6% 정도의 배당을 매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정제설비 투자 위축으로 정제마진 강세가 수년간 이어질 것, 이러한 당초 전망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휘발유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에서 3분기에는 드라이빙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때 정제 마진 추가 강세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뭐 빵을 만들어서 팔 때 밀가루를 투입해서 그 다음에 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제 마진이 좋다, 강세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만큼 많이 남는다. 그 반대로 정제 마진이 안 좋다, 약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 들어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은 전부 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최근 히릿이랑 같이 보는 드라마가 그 1타 강사 스캔들인가 그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드라마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찍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야, 이 정도로 찍어내면은 그 중에 대박 하나 대박 하나 안 나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국투자증권은 4분기 실적은 아쉽지만 올해가 기대가 된다며 목표가 10만 5천원을 유지했으며, 결국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게임주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작을 만들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기대작이 생각보다 더 터지지 않는 이상 다시 또 주가가 빠지고,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말인즉슨 신작이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올해 연간 제작 편수는 전년 대비 3편 늘어난 37편이나 되며, 이에 연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각각 7,700억, 913억 원으로 작년, 그러니까 22년 대비 20% 성장하는 모습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튜디오 드래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거 보고 조금 황당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기억나시나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제주,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완할 점을 찾아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해봐야 2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노이즈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대상 점포의 절반가량이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개인 카페나 무인 카페는 보증금 제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만 이렇게 보증금 제도를 하는 거는 차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프랜차이즈가 뭐가 그렇게 불편해서 그런가, 귀찮아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절대 아닙니다. 바로 보증금이 300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300원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 인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갖다 놓는 것도 솔직히 귀찮긴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여기 가지 말고
옆에 있는 개인 카페나 무인 카페나 가자, 이러한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매출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력을 크게 잃고 있어서 많은 카페들은 벌써 절반 가까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 길이 또 개인 카페나 무인 카페 사장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당연히 이 제도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다 안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빠르게 신경 써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냈으면 어떻겠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현대차 작년 영업이익이 9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 그리고 매출액은 142조로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 날아다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7조 9천억으로 전년비 4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보통주, 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 이 모든 주식들을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에 말 그대로 주조하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차가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에코프로비엠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3,824억 5,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여기도 엄청나게 성장하네요. 230% 증가.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 3천억으로 26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컨센과는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테슬라 영향인지 오늘 주가는 슬금슬금 상승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가 어떻게 될지 다시 또 달릴 수 있을지 아까 본 LNF와 함께 이런 기업도 같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도 스마트홈 시장에 들어온다. 애플이 5년 만에 스마트홈 스피커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홈 전용 아이패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전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들어오기만 해도 충분히 엄청난 경쟁자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전 그리고 LG전자도 스마트홈 시장에 진심인 편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삼전은 올해 스마트 싱스를 CS2023에서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외신들의 많은 좋은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애플이 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스마트홈 관련 시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은 2020년에는 77조 원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25년까지 226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애플도 빠르게 뛰어드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불황의 신호가 떴다. 경기 불황의 특이한 신호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거나 아니면은 복고가 유행한다거나 등등등. 그리고 매번 또 유행하는 게 생경차, 포터, 봉고가 많이 팔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생경차인 포터 그리고 봉고의 수요가 몰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확실히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게 눈에 딱 보인다고 하며 특히 불황 때는 새 차보다는 또 저렴한 가격에 바로 받을 수 있는 중고 소형 상용차가 잘 팔린 흐름이 보통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그거를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소식을 보면은 이거 경기 침체 오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증시는 이 모든 걸 반영했길 바라며 이제부터는 계속 좀 좋아지는 흐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뜬 속보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0.5% 인하. 오늘 뜬 속보입니다. 시장 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예정보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0.5% 낮췄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하방을 지지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부동산의 진짜 하방이 지지될지 봐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최저금리가 연 3.25에서 3.55로 낮아지는 이러한 상품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저 길이 다른 곳에서 저 길에서는 기름들께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즘 곳곳에 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따라할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저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제 사진을 똑같이 해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자기가 길이신데 여기에 연락해라 이런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거 전부 다 사기라는 거, 저 길이 쓴 기름들에게 절대 돈 결제 혹은 연락처를 물어본다거나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99.9% 사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